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1월 2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정말 혼란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정교사 구형이 3년을 받았는데 무죄가 선고가 됐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김동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가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자, 물론 2심에서는 이게 바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그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무죄 선고를 한 김동현 판사에 대해서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롱, 야유, 비판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이재명이 이렇게 기사회생, 오늘 완전히 기사회생한 건 아닙니다. 일단, 어제 유죄가 나왔으면은, 지난 열흘 전에 선거법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형에 이어서 연달아 징역형이 나오면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서 바로 손절이 될 수가 있었죠. 정치적으로 실각을 하는, 민주당 안에서 손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일단 그걸 면했다는 면에서 기사회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완전히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건 아닙니다. 곧 더 큰 쓰나미가 몰아닥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일어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 다 법원의 이상한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2018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그때도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 중에서 친형 강제 입원을 시키지 않았다. 이 거짓말이 2심에서 징역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은 모든 것이 날아가고 지금의 이재명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권순일이 개입한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기사회생을 했죠. 당시에 권순일이 개발한 논리,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읽었던 그 논리가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토론회에서 소극적 허위사실 공표,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허위사실 공표는 마치 죄가 안 된다는 식으로 희한한 논리를 갖다 댔죠. 그때 사람들이 이 허위사실 공표죄 피하는 법 이렇게 해서 토론회 가서 소극적 거짓말을 해도 된다. 소극적 거짓말을 하면 안 걸린다. 자, 그렇게 비난과 비아냥, 조롱이 그때 권순일 그리고 김명수에게 쏟아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정교사에서 이재명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위정교사를 피하는 법, 위정교사 피하는 법. 자, 김동현 판사가 어이없는 이 이유를 갖다 대서 위정교사를 무죄를 했죠. 그러면 앞으로 위정교사는 김동현의 말대로라면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위정교사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 허위사실 공표죄 피하는 법, 소극적 허위사실 말하면 된다. 소극적 거짓말하면 된다. 자, 그런데 지금은 위정교사 피하려면은 김동현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은 위정교사는 피한다. 자, 이 말들인데 그 말들 속에 뼈가 다 숨어 있습니다. 김동현이 얼마나 엉터리 판결을 내렸는지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일종의 이 찌라시, 사실정보지에서 놔두는 그런 형태로 놔두는 글이 있습니다. 밭에서 받은 걸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 찌라시에 위정교사 피하는 법 이렇게 해서 한 5가지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김동현의 그 판결의 허점을 그대로 짚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정가에 놔두는 찌라시 내용 중에서 위정교사 피하는 법입니다.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정리를 했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핵심을 짚은 이야기이다. 자, 첫 번째는 위정교사 피하는 법은 위정을 원하는 부분을 콕 집어서 유리한 정언을 요청하되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할 것. 자, 이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이렇게 내가 하지 않았느냐. 이재명이 계속 그래서 허위 그 정언을
교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김동연도 이걸 위정을 교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죠. 자, 그런데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하기 전에 위정을 원하는 부분을 콕 집어서 유리한 정언을 요청을 먼저 해라. 뭐냐 하면은 이재명이 그때 김진성 씨에게 통화 녹취 파일에 다 나오죠. 녹음에 다 나옵니다. 그때 나를 주범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KBS가 모의했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느냐. 자, 이게 이제 김진성 씨에게 이런 말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잘 모른다. 그때 김진성 씨가 그때 나는 다시 시장선거 캠프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모른다. 고 했는데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그때 나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병량 KBS와 모의했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것을 정언을 해달라고 콕 집어서 방향을 지시를 해놓고는 이제 그것을 위정교사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뒤에 한마디 붙이는 겁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은 정인이 내가 필요한 정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앞에 거 그때 나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병량 KBS가 모의했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입을 시켜놓고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위정교사가 아니다. 고 판사가 판결해 줄 거다. 이 이야기죠. 자, 이 핵심을 짚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위정교사 피하는 법.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정리한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며 기억을 정리해 보도록 할 것. 그러면은 정인이 내가 필요로 하는 정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기서 파악을 하고 그대로 정언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음. 자, 변론 요지문까지 보내줬습니다. 보내주고 여기 이대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억을 한번 정리해봐. 자,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러면은 이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정인이 내가 필요로 하는 정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내가 필요로 하는 이 위정 교사를 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언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대로 따라서 정언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인식을 심어주기. 그러니까는 변론 요지문을 딱 보내는 것은 기억을 심어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현은 그것도 변론 요지문을 보낸 것도 이재명의 방어권 행사 차원의 일환이다.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변론 요지문을 보내준 것을 방어권 차원이다. 방어권 행사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 이렇게 엉터리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변론 요지서를 보내줘라. 자, 그것도 위정교사 피하는 법입니다. 보내줘도 방어권 행사라고 해서 처벌 안 받는다. 자, 이 이야기고, 세 번째는 위정교사 피하는 법. 세 번째는 정인이 나보다 학업자이고 내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런 위치라도 위정을 교사해도 무방하다. 오히려 말을 잘 들을 테니까 좋다. 자, 일반적으로 이 학업자에게 이 위정을 교사를 하면은 그게 이제 확실한 정황이 되기 때문에 지시를 하는 것이라니까 하는 것인가. 그건 이제 위정교사의 빼박 증거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오히려 말을 잘 들을 테니 좋다. 그런 사이에서도 이 위정을 교사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또 이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자, 김진성 씨는 경기도 안에 있는 백현동,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을 그때 했죠. 그리고 김인섭 씨,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그때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그 다음에 이제 성남시장, 그 전에 성남시장도 했고, 그런 사람이 또 김인섭과 본인이 이제 동업 비슷하게 하는데, 김인섭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려있죠.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경기도지사를 그때 지냈으면은 갑을의 관계죠. 갑을의 관계죠. 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갑입니다. 자, 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부담을 그거 안 들어줄 수가 있는가? 자, 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말을 잘 들을 테니 좋다. 그렇게 하더라도 위정교사로 처벌 안 받는다. 학업자한테 마치 지시하듯이 해서도 처벌 안 받는다. 자, 이렇게 김동연 판사의 이 판결 내용에 대한 허점을 짚은 겁니다. 자, 네 번째, 위정교사 피하는 법. 나는 위정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변론 요지서 내용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므로 정인이 위정으로 처벌받더라도 나는 무죄다. 나는 무죄다. 이번에 그렇게 됐죠. 세상에 이 김동연 위정교사는 했어도 고의성이 없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을 조롱을 한 대목입니다. 위정교사는 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고의성이 차고 넘치죠. 계속 이재명이 전화를 했다는 자체가 위정교사를 시키려는 고의성이죠. 그리고 정진상이나 고인이 된 이 진영수 비서실장에게 김진성에게 계속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정인으로 나와달라고 압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정인으로 처음에 기일이 잡혔는데 김진성 씨가 안 나왔습니다. 부담을 느껴서. 그런데 정인 철회를 하지 않고 다시 정인 신청을 해서 또 변론 요지문도 보내주고 이렇게 한 것이 어떻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는지 조직적으로 고의적으로 위정을 교사한 거죠. 정진상, 진형수 전 비서실장까지 동원이 돼서. 자, 그렇게 했는데도 정인만 위정했다고 처벌을 하고, 그 정인이 왜 위정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처벌되기 뻔한데 위정교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 위정을 했다고 자백을 한 정인은 처벌을 하고 그걸 교사를 했다는 사람은 무죄라고 하고, 이런 희한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는 위정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변론 요지서 내용대로 말해달라는 것도 아니므로 정인이 위정으로 처벌받더라도 나는 무죄가 된다. 그러니 위정교사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위정교사 피하는 법. 이렇게 썼습니다. 조폭 두목이 수하를 시켜서 쟤 좀 살살 만져줘라 라고 했으면 수하들이 그 사람 패더라도 나는 살살 만져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자, 좀 살살 만져주라 했는데 부하들이 아주 세게 팼다는 거죠. 근데 나는 만져주라는 게 그 조폭 세계에서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거죠. 그런데 살살 만져주라고 했는데 왜 애들이 그렇게 때렸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위정교사를 했는데, 교사를 했는데, 그 정인이 자기가 알아서 허위 증언을 한 거야. 나는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허위 증언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나는 부탁을 했을 뿐이야. 그런데 김진성이 오바해서 허위로 증언을 막 했어. 그러니까 그 위정을 한 사람은 처벌하고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의성 있게 막 이렇게 허위 증언을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야.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것이 조폭 세계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논리가 되는 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의도 정가에서 김동연 판사를 조롱하고 또 비판하고 어떤 판결이 뭐가 잘못됐는지 핵심을 집어서 비판을 하는 내용의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라이브 송국근의 정치쇼에서 좀 더 이와 관련한 내용들도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